네, 저희 이제 다른 방식의 원가 분류 방법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3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의 괄호 3번이라고 해놓고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래요. 행태. 자, 원가 행태라고 되어 있는데 행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는 모양. 그 움직이는 모양을 말 그대로 행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 칠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제품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산량이라는 개념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생산량. 이렇게. 자, 생산량이 처음에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세 개였다가 다시 네 개가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전체 원가가 총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하나 만들었을 때 원가가 10원이었거든요. 근데 두 개 만들었더니 얘가 20원이 되는 거야. 세 개 만들었더니 30원이 되어 있고요. 네 개 만들었더니 40원이 되어서 있더래요. 이렇게. 즉 우리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체 발생한 원가도 비례적으로 막 올라가 버리는 거지.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총원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변동원가 혹은 뭐 변동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저놈의 총원가가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변동비다 이렇게 그냥 붙여준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항상 이제 이런 특성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총원가만 보지 마시고 무조건 단가 이야기를 같이 봐야 돼요. 단가. 자, 단가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되는데 단가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 만들 때 10원이었다. 그럼 단가도 10원. 두 개 만들었더니 20원이었대. 하나당 얼마라는 거예요? 10원이죠. 3개 30원이면 하나당 10원인 것 같고 4개 40원이라면 하나당 이것도 역시나 10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름 자체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변동비라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변동비 혹은 뭐 변동하기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단가로 보면 오히려 변동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일정하거나 픽스가 돼 있구나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이미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하셨던 분들만 들으세요. 이미 지난 커리큘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뒤에 관리회계에서 CVP 분석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CVP에서 우리가 뭐 공부했었냐면 공식 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공식 할 때 변동비 중에서 일정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변동비 뭐가 일정해요?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했었다고. 근데 그것을 관리회계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우리 그래프만 그렸었죠. 그래서 선형함수다라고 해서 변동비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CVP 공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다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판매량이 됐든 매출액이 됐든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결국 내가 원하는 판매량, 매출액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변동비라는 게 있어. 근데 변동비를 우리가 그 시기에다가 집어넣을 때 정해져 있는 값으로 넣어야 돼. 그럼 총액으로 넣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단가로 넣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단가로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변동비는 이름 자체는 얘를 가지고 지어놓은 거긴 한데 정작 나중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건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액은 총액 기준으로 변동비 얼마입니까? 그럼 대답할 말이 없어요. 10원일 때도 있고 20원일 때도 있고 30원일 때도 있고 막 변하니까. 근데 단가로 대답해봐라. 변동비 얼마니 우리? 그러면 단위당 10원이요. 이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관리회계 시간에 이 변동원가, 고정원가 지금 보고 있는 괄호 3번 행태에 따른 분류 요거는 사실은 관리회계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변동원가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림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좀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이 그래프 그려버릇 하셔야 돼요. 자, 항상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괄호축에다가는 조업도라는 말을 쓸 거예요. 조업도 영어로 볼륨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많이 했으면 볼륨도 높은 거예요. 일을 많이 했으면 조업도가 큰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생산량이라는 것을 조업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도라고 하는 저 녀석은 되게 포괄적인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더라 이것도 조업도가 높은 거고요. 기계 시간을 많이 썼더라 이것도 조업도가 높은 거야.
전력 소비량이 많더라. 이것도 볼륨이 높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을 그냥 조업도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조업도와 우리가 돈 쓴 거 원가, 이 조업도와 원가 금액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건데, 이 변동원가라는 것은 총액으로 따지면 조업도, 생산량이라고 잡아놓은 이 조업도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적으로 원가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정비를 하게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 선은 총 변동 원가를 나타낸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단가로 한번 해보세요. 단가로. 변동비의 단가는 어떻더라고요? 변동비의 단가는 그냥 일정하다라는 거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가로 얘기하자면 그냥 10원으로 일정하더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총액도 단가도 둘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뭐 그림으로 기억하셔도 좋고 수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 단위당 변동비를 어떻게 구했냐면 한 개당 변동비라는 것이 여기 다 10원, 10원, 10원이었잖아요. 어떻게 구했냐면 요놈 나누기 요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결국은 전체 총 원가를 총 변동원가니까 총 변동원가를 뭔가 생산량으로 나눈 거죠. 조업도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조업도 가운데서도 생산량을 썼으니까 이렇게 생산량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산량을 올려봤더니 총 변동원가도 어떻게 되는가요? 생산 많이 하면 전체 변동원가도 덩달아서 늘어난다고. 그죠?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요. 얘가 10배가 되면 얘도 10배가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가만히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이걸 조금 수리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됐죠? 자, 변동비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변동원가가 있으면 당연히 고정비도 있는 거지.